네, 지금 뭐 정치권에는 연일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 이에 당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 최인호 대변인에게 상당히 좀 단호한 느낌이 들죠. 김홍길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제명이 상당히 정치권에 여러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 차 교수님,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냐, 이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뭐 기강 잡기에 좀 나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음 주면 지금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민심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많이는 움직이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 민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들은 좀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중에서 김홍걸 의원을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김홍걸 의원이 갖고 있는 의혹의 그 사안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뜨거운 이 지금 국민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하나의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지금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여당의 어떻게 보면 지금 비례대표 중에서 상당히 정치적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김홍걸 의원이 그 핵심의 그러니까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김홍걸 의원의 부친이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이 민주당의 창업자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먼저 상당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그 일벌백계 효과, 일종의 민심 다잡기, 이러한 측면을 아마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는 뭐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속전속결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만, 좀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어쨌든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 아니냐. 어떤 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반발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공직선거법 192조가 합당이나 정당 해상이나 그다음에 제명된 경우는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명을 안 시키고 제명만 시키고 의원직은 뺏지 않음으로써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유지시켜 준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이른바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도 이제 지난 3월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해당 행위로 제명된 비례의원이 당적을 바꿔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법 개정을 제안했고 처벌정을 신설하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뭐 여야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의 정관과 배치돼서 나가는 의원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한다? 이것도 뭔가 봉천을 줬던 정당으로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 보기에요. 지금 이제 여당의 기류, 여론 흐름을 좀 볼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명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느냐라는 여러 흐름을 볼 텐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 입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계에 발을 디뎠다라고 보죠. 언론인 출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지금 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당 입장에서는 제명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칼을 뽑아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감찰기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감찰기구에 힘을 실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당의 감찰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김홍걸 의원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넘어간다면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엄호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그 경고성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직 의원 문제도 있고 윤미향 의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기구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권의 기류가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후보 등록 당시에 10억 원 상당의 이분은 분양권을 누락을 했어요. 네. 근데 김 의원의 해명은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니까 한 분은 본인의 실수다. 한 분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냥 뭐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재산 신고했을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을 거고 그렇죠. 분양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단순한 손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성찰하고 숙고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고 물론 당에서는 당대로 조사나 윤리 심판의 과정을 겪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안타까운 제 소회를 전했고요. 김홍걸 의원한테는 참 인간적으로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운할 거예요, 많이. 그러나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결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덧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로서 또 독립적인 정치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저 역시 그런 면에서 굉장한 송구스러운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해서라도 홍걸 씨가 좋은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 윤리감찰단에 이상직 의원이 있고 또 윤미향 의원 문제도 좀 지켜봐야 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야당에서 여러 또 현안이 있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 문제 있고 또 지금 뭐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박덕흠 의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힘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지금 의원들이 재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그 구설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위 이 지금 그 이 상임위 소속으로 5년 동안 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회사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뭐 지금 아들이나 형 또는 측근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그 이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지금 뭐 적게는 1,000억 원, 또 많게는 한 2,00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 충돌을 넘어서 사실은 뭐 뇌물수수 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강력한 비판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경제적 불공평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뭐 이상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조수진 의원의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좀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번 그 비례대표로 출마했을 때 재산 부분에서의 한 11억 정도가 재산이 누락된 부분인데 뭐 본인은 지금 뭐 그 사인간의 채무가 한 5억이 누락된 게 그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자기 바빠서 몰랐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5억이나 되는 부채를 누락시킨다고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는 식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정치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비례대표의 재산이 지금 신고 자체가 당락에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또 이 반론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특히 또 조수진 의원이 지금 대여 이 또 대표적인 적역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받아볼 것인데 이걸 어떻게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인가를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사실 그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왜곡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동료 의원들 또 더 이상 우리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사실은 사보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정 활동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론가님, 네. 그 박덕흠 의원이 삼선 의원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이 왜곡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금 국토위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해충돌 문제 관련한 지금 논란이 있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 국민의힘, 그 바로 직전 정당의 미래통합당 네. 어떻게 이렇게 건설회사를 운영한 분을 5년을 국토위에 배정했어요. 네. 심지어 2018년에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간사라는 게 얼마나 많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신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명쾌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비난이 일자 사보임을 국토위에 하고 지금 환노위로 옮겼어요. 전 그래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사실 본인의 직무와 굉장히 관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걸 의정활동에 기반 삼아 어떻게 사리사욕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거는 개인의 저런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차제에 하여튼 이런 이해 충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금 더 엄정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저는 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국회에 상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소극적인데 어쨌든 또 그 환노위로 다 옮겼습니다만 네. 그것조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상임위가 어디든 간에 네.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주에 대한 외압 혹은 청탁을 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동료 의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주식을 다 백지신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주식이 백지신탁이 됐지 팔려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이해충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명분으로 항상 백지신탁을 내거는데 그 주식이 매각이 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의원직을 떠나고 나서 자기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 사이에 자기는 그 관련 주식의 회사를 도와주는 입법 활동까지 한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박덕흠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시민단체에 지금 고발까지 당했는데 차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세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박덕흠 의원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서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보임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저는 탈당 조치까지 이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뭐 탈당을 해도 의원직의 뭐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당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탈당할 가능성도 저는 뭐 있지 않을까. 당에서 만약에 제명 쪽으로 가는 식으로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본인이 뭐 앞장서서 먼저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수진 의원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조금 다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정치는 이게 국민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두 의원, 박덕흠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네. 더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더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권에 대해서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공정의 가치를 들이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을 보고 간다면 정말 당명대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굉장한 좀 아픔이 있더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덕흠 의원은 본인이 정치에 결단할 수 있어도 조수진 의원 문제도 이게 단순히 11억 원에 대한 누락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도에서 규정하는 공직과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과 국회 사무처에 신고하는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당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개선할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하는 야당의 어떤 대안적 자세를 저는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움직임 상당히 주목돼요. 네. 요즘 어떤 국민을 이해하는 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한다 이런 네. 것을 좀 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김은걸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꼬리자르기다 이런 네.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약한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벌써 그런 부메랑으로 생각도 날아오는 듭니다.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좀 어제 그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들이 여러 가지 논평을 내놨습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으로는 안 된다. 꼬리 자르기다.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 자, 10억짜리 분양권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에는 11억의 재산 누락을 한 조수진 의원이 있습니다. 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 가서 250만 원을 썼다. 장관 사퇴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족, 특히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를 서울시가 사용하라고 국감 자리에서 강하게 압박했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백억 원을 챙긴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수백억 원을 안겨줬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논평을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냉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